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할 텐데, 이제 주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가 금요일 날 있죠. 시간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내일이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시가에는 약세를 보일 겁니다. 근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이 한미반도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무엇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요. 원래 반도체 쪽의 실적은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미반도체는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물론 2월 달부터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죠. 근데 그 좋아지는 움직임이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같이 2차 전지에 특화된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반도체가 특별하게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유는 HBM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잘 들으세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올해 초죠. 그쵸? 1월 달에 이 발생했었던 챗 GPT. 그쵸? 전 개인적으로 챗 GPT에 대한 좀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그 의미가 왜 크다고 보냐면요. AI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챗 GPT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굉장히 성공할지 아니면 성공하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AI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에 대한 부분이 발전을 했을 때 요건 100%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이든 그리고 지금 서비스 중인 챗 GPT가 요 내용 그대로 발전해서 요런 식의 AI에 대한 구성이 이루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개발자가 아닌 이상에는 사실 잘 모르겠죠. 아니면 요쪽 사업을 하는 머스크 정도는 돼야 사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AI 산업 자체가 발전한다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AI 서버에 대한 증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올해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었던 건요. 앞으로 좋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가격 부담은 있는 게 맞습니다. 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급등세를 보였으니까. 저는 물론 그 시작점을 3월달, 그쵸?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시작이 됐다고 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미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드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AI 반도체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 그리고 AMD예요. 그쵸? 그런데 엔비디아와 AMD가 왜 HBM을 사용할까요? 그쵸?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HBM도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HBM은 메모리 반도체고 HBM을 만드는 건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뭐라나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HBM 장비를 만듭니다. 그게 TC 본딩 장비예요. 본딩. 원래 한미 반도체는요. 패키징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미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요 내용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요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번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 실적 보세요. 그렇죠? 이익이 29억, 그리고 매출이 320억. 그렇죠?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익폭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원래부터 이익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래부터 이익이 좋지 않았고 왜 여기 3월 그 1분기 실적에는 그렇죠? 내용이 더 안 좋았는데 지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시간의 단일가 있죠? 왜 하한가를 가버렸고 뭐 거래대금도 많이 터진 것도 있지만 그리고 자
1분기에는 왜 이런 상승을 보였을까요?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딱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정도의 조정 구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1월달, 2월달, 3월달 그쵸? 1분기에 실적 발표가 됐었던 요 구간하고 보면 대략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요 정도 하고요. 지금은 한 100% 정도의 이 시세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저가 있죠? 만 원대. 이 만 원대 있었던 저가는요. 가지고 있었던 평가치보다 훨씬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을 테고 지금은 그쵸?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6만 원 후반대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2만 5천 원에서 거의 한 3만 원 정도. 그쵸? 1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죠? 그쵸? 4월 그리고 5월 달에 나오죠. 그쵸? 5월 한 중순 정도에 나오는 게 1분기 실적인데 이때 했었던 가격대에 대비하면 2만 3천 원에서 대략 한 5천 원 정도 그리고 지금은 6만 7,900원이니까 대략 한 100% 조금 넘는 수준의 상승이 일단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부담은 가지고 있지만 HBM에 대한 수요 때문이 아니라 HBM이 새로운 반도체의 수요를 이끌었기 때문이고 기존 수요는 아직 침체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기존 수요의 침체를 깨야 되는 건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예요.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그쵸 실적으로 인해서 시간에서 떨어지고 시간에서 떨어진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쵸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단지 그런 부분은 있어요. 9월달 그쵸 9월달 그리고 10월달 이때 조정이 있었긴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 완만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시장 대비 완만한 조정을 내가 깨고 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그쵸 기간 조정을 조금 더 받아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의 조정 구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를 매수 구간으로 삼아야 되고 매수 구간으로 삼는 과정에서 우린 뭘 해야 되냐면 효율을 높이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떨어졌다 그래서 뭐 매수를 덜컥하고 뭐 3개월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락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물량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매수하는 과정에서 내가 효율을 높이는 즉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용 정리해서 보면 무조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실적은 앞으로 좋아진다. 왜? 반도체 사이클은 돌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그 과정에서 HBM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했고 HBM에 대한 수요가 그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쵸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기존에 있었던 수요가 돌아오게 됩니다. 벌써 그 시간이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도는 시간이 평균 3년입니다. 3년. 근데 그게 기존에 있었던 것도 세 가지의 수요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수요가 뭐냐? 일반 개인용 PC, 그리고 서버 시장,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그쵸? 여기에 플러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돌았고 이게 HBM인 거예요. HBM.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경쟁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뭐 미국에 마이크론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경쟁이 끝났죠. 그리고 특히나 GDDR이라 그래요. GDDR. 지금 HBM을 사용하는 게 GDDR이에요. GDDR. 이 GDDR이 하이닉스에서는 사실상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HBM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요. 실적에 대한 적용이 조금 늦게 반영된다 뿐이지 엔비디아에서 이 AI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는 그쵸 계속된 수요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는요. 아니 그 내용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TSMC에서 그쵸 100% 가동률로 돌고 있는데 HBM에 대한 이 수요가 안 된다? 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그쵸 시장 대비해서 높은 가격인 것은 맞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단순한 기간 조정 그쵸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오버슈팅한 정도에서 그쵸 완만한 조정을 보이는 것 이상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단기 보유 전략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안에 그쵸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찾자. 그쵸? 자, 요 내용을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쵸?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서 요 내용을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고요. 시간하고 관계없이 제가
뭐 내일을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번호 확인해서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한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미반도체는 실적을 기대해서 오른 게 아닙니다. 이번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쵸? 기대 이하라 그래서 그건 개미털기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미반도체 실적을 어디서 주죠?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주죠. 그쵸? 근데 대기업에서 주는 이익의 폭이 25%, 32%, 34% 이렇게 준다고요? 마진율이? 그쵸?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를 애초에 갖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미반도체는 절대 실적에 기대서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죠? 조정 이후에는 본격적인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수요가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내가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찾는 게 지금은 가장 급선무다. 그리고 내일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 매도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 내용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 하나 더. 자, 이런 추적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자, 그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말이라도 공개를 하죠. 그렇죠? 오늘 그렇죠? 한미반도체 3분기 영업이익 29억, 그렇죠? 이 내용인데 한미반도체의 실적 영향 금요일 시간에 하한가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자, 내용 정리해보면 반도체를 강하게 본 건 SK 하이닉스의 HBM 수요 때문이다. 이건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직은 아니다. 그쵸? HBM 수요는 기존 수요의 공백을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요, 저는 변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를 저는 일단 금요일 날 매수한 건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매수한 건 하나 마이크론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하나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에 비해서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2주 안에 수익을 날 수 있는 그 가격대로 지금은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본 거고, 상대적으로 시간에서 하락폭도 덜합니다. 한 3%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그건 하락했을 때 가격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던 거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에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하락해서 월요일 날 반영이 되겠지만 여기서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 시세에 대한, 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단타를 진행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금요일자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DI 동일 보면 자 내용 보세요. 8시 52분 그쵸?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장 시작 전에 나가죠. DI 동일 봐도 시가 대비해서 대략 한 3% 가까운 수익 구간, 그쵸? 마이너스 출발해서 1%권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한 3% 정도 수익 구간에 마감이 됐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장중에 상한가까지 달렸고요. 종가 기준에서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여기 DI 동일도 그렇고 젠큐릭스도 그렇고 어떤 부분입니까? 신고가에 다다랐다. 그쵸? 신고가 매매를 해야지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쵸? 이 내용을 이해해야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멘탈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멘탈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단기 매매를 지속하고요. 지속하는 과정에서 내가 멘탈을 잡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해봐도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쵸?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멘탈이 안 잡히면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내일 이제 월요일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고 멘탈 잡는 거예요. 멘탈 잡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수익을 보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수익은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하루하루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